법무부가 새 정부 첫 광복절 특사심사위원회를 열고 명단을 결정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가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을 올려 최종 사면이 확정될지 관심인데요. 특사 명단은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확정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를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비공개 심의 끝에 대상자를 출연했습니다. 최종적인 거 발표 때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명단에는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대표 부부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됐었는데 조 전 대표는 8개월째 복역 중이고 정 전 교수는 지난 2023년 가석방된 상태입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대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과 최근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름을 전달한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계에선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쌍방울그룹과 대북송금 공모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포함 여부도 관심을 모았지만 제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면안을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이동영 작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요. 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이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쉽지 않았겠죠. 예. 대통령이 결단하는 예. 데는 부담이 아마 상당했을 겁니다. 예. 왜냐면은 취임하고 2달 만에 예. 정치인을 사면한다? 예.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예. 5월에 취임해서 12월에 첫 사면. 그것도 민생 사면했고 예.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 1명 했었거든요. 예. 그만큼 취임하자마자 정치인 사면은 쉽지 않은데 예. 이게 조국 전 대표를 사면으로 풀어준다고 하면 예. 게다가 지금 2년형 받았는데 아직 8개월 정도밖에 그렇습니다. 살지 않았기 예. 때문에 그러면 또 야당 요구도 들어줘야 되는 예. 거고 야당은 누구를 또 해줄 것인가 예. 그런 고민들 아마 정치적 부담이 됐을 겁니다. 예. 특히 또 이춘석 의원 건이 터짐으로 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한테 좀 더 크게 됐잖아요. 예. 이 상태에서 또 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지금 분위기는 할 것 같아요. 예. 하는 건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추정하십니까? 일단 네. 진보 진영에서는 압도적으로 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하면 여러 군데에서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수치가 그렇습니다. 나와요. 예. 압도적 수치고요. 예. 그뿐만 아니고 진보 진영의 사회 시민단체, 예. 전 국회의장들, 예. 전 고문들, 예.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대통령 쪽으로 사면을 요구했는데 그분들한테 대통령 본인이 한 2번의 선거에서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예. 쉽게 외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 그 문제가 됐던 송원석 예. 명단 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그거 보고 예. 사면을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 왜냐면 그 찍힌 핸드폰 문자를 보면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랑 송원석 대표랑 그 전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나눈 게 없어요. 예. 딱 명단만 올렸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 얘기는 뭐냐? 음. 그 전에 비서실장이 찾아갔던가 예. 통화를 했던가 음. 해서 며칠까지 예. 명단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예. 그래서 명단 주고 예. 생각보다 적으니까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미 야당 쪽에 추천을 하라고 그랬고 네. 그때 이미 아마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여기에 이화영이 포함되냐 이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화영은 또 최측근이기 때문에 예. 더 고민되죠, 그거는. 이번에 안 한다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화영은 예. 아마 빠질 것 같고. 빠질 것 예. 같고. 야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명단을 받아줍니까? 못 받아줍니까?
조전 대표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미 어쨌든 뭐 저렇게 노출했는데 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철회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명단 올라가 거기서 법무부가 추리고 뭐 고민이 있겠죠. 예. 예, 아주 그게 노출되는 바람에 더 약간 엉켰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스텝이. 예. 그게 아니었다면은 예. 아마 그만 스무스하게 됐을 텐데 그게 나오면서 또 아마 고민이 또 깊어질 거고 아마 예. 계속해서 아직 결정난 건 아니니까 끝까지 예. 아마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예. 자, 송원석 이제 지금 원내대표가 예. 뭐 국힘적인 이 사람들 뭐 사면 복권해 달라고 이제 아, 강훈지 예. 비서실장한테 했고 또 지금도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최강호 의원까지 이제 여러 이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8.15 사면 복권은 해야 되는 건 맞죠?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민감한 질문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사면 복권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민심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네. 아니면 민심을 존중하되 대통령 정치의 결단을 통해서 예. 결론을 낸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좀 수용해줘야 한다. 예. 이 두 가지 축은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면권이 행사되어 온 과정과 결과를 보면 예. 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이 부여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는 사안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권한 네. 행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지금 국힘은 일종의 흥정과 거래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겉으로는 뭐라고 무슨 원칙적인 입장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 이분들은 본인들이 집권한 때 상황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국힘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권 나눠먹기,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치부를 하고 네.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악마화시키고 고립시켜가지고 말살시켜서 본인들의 천년왕국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으로 일관하다가 저게 망한 집단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도 거기 드러나고 있는 그 면면에 지금 송원석 씨가 보낸 문자에 있는 그 인물들이 예. 다 보면은 아주 심각한 부정부패로 지금 예. 중형을 받고 구속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이없는 흥정을 제안하는 거죠. 예. 그런 것까지 이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런 행정 대상의 메뉴로 제가 포함된다면 저는 그거 단호하게 예. 거부하겠습니다. 그거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뇌물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정부패 사범들을 쭉 가져와서 이거는 우리 보수정당에서 요구한 사람이니까 받아달라. 근데 이쪽은 사실 다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네. 억울하게 누명이든 아니면 티끌만한 걸 가지고 심사위원이 됐든, 예. 바위 덩어리처럼 만들어서 다 기소하고 억울하게 옥살을 시키고 있는 분들인데, 자, 그래서 여기에도 그러면 기준이 필요하냐? 예. 형식 논리로 보면, 자, 이쪽 사람들은 부정부패 사범이가 배제시키고, 네. 이쪽은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면복권 하자라고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죠. 기준이 예를 들면, 필요하다. 정치인을 포함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예, 기준이 예. 될 수 있을 거고 정치인을 포함하되 이런 사안에 대해서만 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저희 문재인 정부 때 사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저러한 기준들을 많이 고려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고려하실 거고 대통령이 또 법률가시기 때문에 그 헌법이 허락한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무리가 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렇게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이제 문자 보낸 걸 보니까, 와, 저 사람들은 진짜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예. 한편으로는 지금 억울하게 뭐 당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 그리고 지금 우리 최강욱 의원, 송영길 대표 쭉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더 억울함을 좀 풀어줘야 되니까, 그냥 끼워넣고 그냥 대통령이 해주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드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을 끼워주고 끼워주지 않고에 따라서 예. 나중에 어떤 여론주행이나 선거권 행사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느냐. 예.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저 사람들은 어차피 또 뭐라고 또 트집 잡고 시비 붙을 겁니다. 예, 예. 자기들 얘기를 들어주건 말건.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한 OX, 흑과 백이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트너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존재하는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했다.
야, 너희들이 가져온 거는 다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걸 받고자 하는 이건 원칙도 없어지고 방향도 아예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판단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어떤 경우든 대통령이 결정 내리는 거 다 존중하고 수용하겠다 이런 마음을 오히려 먹는 것이 사면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거 과거 아니냐. 경험을 보시면 예. 이명박 때 예를 들면 원포인트 사면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예. 이건희만 사면한다가. 예, 예. 예. 그다음에 윤석열이가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던 사람들을 다 사면해가지고 바로 또 출마를 시켰잖아요. 예. 그 정점에 있었던 게 김태우 사례 아닙니까? 예. 그거를 실형이 확정돼가지고 구청장직을 잃은 사람을 바로 사면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또 출마시키는 그런 짓들을 한 집단이에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여론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한 거는 있었지만 그다지 막 들끓고 이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고유 권한이라는 점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원칙을 가지고 대통령이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사면권을 행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인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결정 이유 불문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는 침소봉대 상태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유죄받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 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꼭 다 풀어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힘은 어떤 사람이 사면되든 저는 관심이 없다.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시라.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사면이 좀 더 폭넓게 이루어지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분들은 꼭 대통령이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신지 아니면 혹시 다른 생각인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조국 대표 이야기만 하면은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우리가 논쟁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맞느냐, 완벽한 흑과 백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좀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칭찬하고 좋은 일은 더 부추겨서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배제를 하기 위해서 누구는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본인의 뾰족한 그런 송곳 같은 원칙과 주의 주장으로 너무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도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존경의 대상 둘 중에 하나 취사 선택하는 방식으로는 좀 우리가 방송이나 우리가 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공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면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이제 8.15 광복절 특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이 문제인데 특히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뭐 친명계 아니면은 친문계 가리지 않고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을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건의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휴가 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하는데 국민 여론이 어떨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조국 혁신당이 어떤 위치로 다시 자리매김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기 대선 주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때 사면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 진짜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냥 헌법에 나오는 사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지금 여론 흐름이 어떤지 장관님 네, 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뭔가 잘못한 거를 용서해 주는 걸, 이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면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면 해요. 대통령이 새로 됐는데, 이제 새 시대가 열렸으니, 그동안 민생범죄 저지른 사람들 일괄 사면해서 범죄, 전과 다 없애주고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자. 네. 또 여야 양쪽의 정치인들도 좀 이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할 테니까 피선거권을 회복해주자. 이런 겁니다. 네. 이게 옛날에 이제 왕이 가지고 있던 사면권인데 이게 현재 여러 나라 헌법에 살아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법
체계만으로 뭔가 완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조국 전 대표가 전형적인 경우예요. 네.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너무 가혹하게 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면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네. 거고요. 그래서 헌법 79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게 재미있는 게 명이라는 표현입니다. 명하면 그냥 다 되는 거군요. 어떤 그렇죠. 절차 필요 물론 없이. 이제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단서들이 있지만 네.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명할 수 있다. 이게 옛날에 왕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금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한테 주고 있는 거죠. 네. 자, 헌법상은 그렇고요. 여론 흐름 장군입니다. 그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서 2일부터 4일까지 네. 3일간 조사를 했었는데 사면 찬성이 48% 조국 대표입니다. 네. 반대가 47.6%입니다. 그러니까 팽팽해요. 네. 근데 그 전 조사에 비해서는 찬성은 아주 미미하지만 좀 올랐고 네. 반대는 미미하지만 좀 내려왔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사면에 대한 반대가 좀 더 높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미 이 정도. 게다가 40, 50대 쪽에서는 찬성이 훨씬 높고 네. 20, 30대는 반대가 좀 높습니다. 공정에 민감한 20, 30대는 예. 반대가 높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런 좀 이게 민감한 사면권은 맷집 좋을 때 해버려야 돼요. 네. 지금이 가장 좋을 때? 초기에 지금 그렇지 않으면 매번 특사 시기가 있을 때마다 이 안건이 제일 주된 의제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다음은 네, 성탄절 특사. 그렇죠. 연말 되면은 네. 어떻게 할 거냐, 또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저쪽이 되면은 누구하고 맞출 거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지자들의 압박들은 더 커지잖아요. 이 정도 살았으면 이번에도 안 해. 이렇게 되는 부담감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는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하는데 되게 부담을 덜어줬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는 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문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네.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사면이 맞냐면 저는 당연히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당해왔던 그 부분이 마땅한데 네. 이게 어쨌든 현실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렇게 도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니까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번에 사면할 것 같습니다. 아, 사면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고 했던 게 네. 이런 여론 지형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5대5 정도가 된다면 사면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고민은 좀 있으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네. 사면을 명할 수 있는 네. 대통령이. 아니, 보수 쪽에도 누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그 텐데. 누구를. 해주세요. 근데 정원석 원내대표가 이 문자 강훈식 실장한테 보내다가 걸렸잖아요. 네. 근데 조금 이 급이 너무 안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조국을 하려면 저쪽에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쪽에 사면시켜도 별로 정치에 영향력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럼 거기다 저쪽에서 그냥 같이 시켜요? 원내대표가 원했잖아요. 아니, 국민통합 협치네, 협치. 이라면 네. 저쪽에도 꽤 유력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게 균형이 맞지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그냥 그럼 저쪽을 안 해주고 사실상 안 해주고 조국 우리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조국은 이재명하고 같은 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편만 사면해 주네. 이제 네. 이런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누굴 잡아 넣어야 되나? 맞추려고? 지금 잡아 넣어도 확정이 안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게 민생 사면들 많이 하실 거고 네.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면권을 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사면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되게 포지티브한 권한이잖아요. 네. 잡아 가두는 게 아니고 갇혀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결단, 그다음에 대통령의 통치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히든 카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보장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또 진보 내에서도 보수 내에서도 좀 너무 심했던 게 아니냐 이런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양쪽의 무게라는 프레임으로 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저쪽에 굵직한 사람이 잡혀들 때까지 이쪽에 굵직한 사람은 아무도 못 나온 이건 사면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면 복권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선거권이 피선거권이 살아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차기 경쟁 주자.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을 더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갑자기 이제 본인이 힘이 이제 이렇게 센데 갑자기 차기 대선 주자가 막 이렇게 올라와. 그랬을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까요? 저는 예전 당원이 아니고 예전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위해서 네. 이 진영의 이익보다 자기의 정치 이익을 먼저 앞세우면 심판받습니다. 네. 뭐냐면 이 정부가 이제 출범했는데 그리고 기대를 모으고 잘하고 있는데 차기 주자라고 해가지고 그것과 약간 차별성이 이루어지거나 네. 차기를 위한 도모하는 정치의 행위를 누구보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조직을 움직여가지고 가는 그런 선거 풍토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사면만 하면 되고 복권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 지방선거도 있고 사면 복권을 붙여서 하면은 그냥 가는 건데 네. 사면만 하고 복권하지 않으면 그게 지방선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사면 복권을 한 쌍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면 복권이 될 거고 지방선거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또 하는 것 또한 정치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나눠서 할 필요 없죠. 하려면 같이 해야죠. 사면 복권 같이. 네, 그때서 하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죠. 네. 하게 되면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된 다음에의 행보가 아까 이제 장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차기 주자로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비슷하게 보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정치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대선 주자로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얘기할 수 없고 어떤 분들은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민주당 몫을 많이 갉아먹을 거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정치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모든 게 굉장히 지금 유동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굵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겁니다.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복권 해 마라. 이렇게 딱 일도 양단하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하는 게 옳지. 거기서 네. 무슨 정치적 계산하고 이재명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그거보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선거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민감한 거죠. 네, 그러니까 호남 쪽이 실제로 민심이 어떻게 결정할 건가와 무관하게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리더십이 복권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이제 한번 태세를 딱 갖추어 볼 수 있는 그게 생기죠. 그리고 사면 복권에 대해서 정치의 일선에서는 스타트하는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계속해서 쭉 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계기성이 뛰어나고 네. 사람들의 관심들을 모으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된다고 해도 되게 건강하고 건전한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 진영에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나쁘지 생각합니다. 않다. 좋은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의 유권자들도 선택권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른바 TK에도 당 하나 새로 나오는 게 맞아요. 왜 맨날 국민의힘만 찍어야 되고 윤석열만 지지해야 됩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치 원론적으로 봐도 이렇게 다당제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의석이 12, 13, 그 정도 되나요? 거기서 내년 지방선거 때 의미 있는 교두보를 어디든 좀 확보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경쟁, 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언급하기도 하셨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문자를 거의 웃음 표시 2번이나 써가면서 해가지고 약간 이제 민망하게 됐습니다. 망신을 당한 셈인데 보통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당대표급이 이렇게 전달을 하나요? 대통령실에? 네, 원래 하는 겁니다. 네. 이게 8.15 연말 이렇게 앞두고 의견 수렴을 해요. 네. 지금 당연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그래서 그분하고 이걸 대통령이 직접 할 수는 없고 비서실장이 또 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노출이 되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좀 타격이 있고요. 네. 좀 이상하죠. 이렇게 네. 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막 공격하면서 이렇게 정치적 거래 안 하겠다 했는데 해놓고 딱 거래하게. 문자로는 그것도 눈웃음까지 써. 그러니까 눈웃음이 포인트였습니다. 그 포인트죠. 네. 그래서 승희님 좋아하는 협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전에 너무 대여 공세를 세게 한 게 맞습니다. 잘못인지도 몰라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쿨하게 했으면은, 이런 게 이렇게 들켜도 별로 부끄럽지 않을 텐데, 네. 앞에서 너무 강경하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네. 이렇게 해서 망신을 당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본인의 개인 민원으로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비서실장에게 대표급이 보낸다는 말은 당내에 협의가 된 결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웃음까지야 협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웃음은 아니겠죠.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을 거고 통상적으로 각 당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법무부에서 명단들을 좀 정리를 한 뒤에 대통령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인데 깔아놓은 자락이 자기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네. 너무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는데도 본회의장이나 어디나 뭐 전화기 들고 들어가는 의원들 전화기 다 걷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전화기 걷어가지고 그것만 깔아놓으면 기사거리가 막 넘쳐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송원석 대표가 두려운 거는 뭐냐면 공개된 그분들이 사면이 안 된다면 네. 이건 분명히 그 대표의 이 누설되고 그렇죠. 그 전에 자락을 깔았던 부분들에 의한 타격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신분이 두 개이지 않습니까? 당 대표, 권한대행이면서 원내대표. 네. 이게 참 묘한 대목인데요. 민주당도 보면 정청래 대표는 대표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 그동안 김병기 원내대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역할이 좀 저는 이 전체 국민 또 당원 뭐 선거 이게 좀 대표 쪽에서 하는 일이고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그래서 대표는 싸워도 원내대표는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에 기자들한테 한 얘기인데 아니 이게 참 싸워야 되기도 하고 대화를 해야 되기도 하고 좀 난감하다. 근데 대표가 새로 뽑히니까 이제 난 아주 홀가분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고생하던 되게 자기 분열적인 지금 상황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근데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꽤 그 협상론자라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동안 이제 비대위원장의 정부 여당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그러지만 그쪽도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를 많이 하는 쪽으로 대표가 지금 저는 김문수 대표 되면은 진짜 좋아하겠네. 싸움 거기서 다 할 그렇죠. 거니까. 이제 확실히 역할 분담이 되는 거고. 정말,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대표나 김문수 대표가 너무 싸우는 건 좀 곤란하다고 봐요. 그건 안 됩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도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싸우는 모습이 약간 재밌고 시원하게 느껴질지언정 그게 별로 도움은 안 되잖아요. 사실 뭐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또 여야 원내대표 이렇게 5사람이 앉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현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하는 모습. 네. 이걸 좀 꼭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